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핑크를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없는 옷 컬러 중에 하나가 핑크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폴로 스웨터를 7만 원대에 준비하는 최초 7만 원대 준비하는 날인데 핑크를 입을까 블랙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좀 화사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핑크를 입었는데 너무나 어색한 핑크입니다. 저는 역시나 좀 이렇게 센 색깔 입어야 되죠. 약간 남자 색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화면 한번 켜주세요. 다들 요새 듣기만 하시는데 한 번쯤은 보기도 해주셔라. 왜냐면 저희가 자료 준비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명성님이나 또 우리 글로벌 인터뷰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꼭 봐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듣기도 하시겠지만 한 번쯤은 자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료 내가 좀 늦게 방송을 듣느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항상 올려둘 예정이니까 그 신의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른 반면 S&P 500과 다우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내일 새벽이죠.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시장은 금리가 모두 다 인하될 걸로 알고는 있지만 무언가 이제 인하되고 나서의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을 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 가운데서도 JP모건에서는 시장이 금리 인하 이후에 크게 좀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200 중국 쪽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밤사이 오르지 못한 건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삐걱대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언제 승인이 날지 또 중국 쪽에서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좀 덜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테슬라는 반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 또 엄청난 AI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혼조 계속 시장 딱 맵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속에서 또 어제 하필이면 발표된 물론 민간 데이터긴 하지만 구인 건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 반등을 한 부분들이 내일 있을 FOMC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 다양한 또 소식들이 있었고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자동차 쪽 우리 애널리스트죠. 송선재 연구위원 모시고 자동차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또 난리 났잖아요. 관련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죠? 그쵸. 시장이 눈치를 많이 봐요.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내일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발표되는 것도 중요한데, 점도표도 중요하고, 그렇죠. 파월의 어떤 그 스탠스도 중요하고, 네.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새벽에 2시인가요? 예. 내일? 새벽 2시쯤? 아마 3시 넘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미 발표나 점도표 같은 것들은 이미 앞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3시 넘어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번 주는 조금 편해요. 왜 뭐가 편해요? 딱히 뭐가 없어요. 움직임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오히려. 주는 잠을 좀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아마 밤새셔야죠. 거의 밤을 새겠죠. 예. 저희도 여러분 오늘 위즈덤 컬리지가 그 슈퍼 얼리버드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도 오늘 잠을 좀 줄이고 여러분과 그 마지막을 좀 불태우려고 오늘 오후에 밤늦게 9시부터 저희가 라이브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FOMC 기다리면 잠 안 오잖아요. 뭔가 맥주 한 캔 까질 것 같은데 저희 라이브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3대 지수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했는지 먼저 볼까요?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크지 않아요. 다우도 0.3% 하락이고요. 나스닥도 0.1% 상승입니다. 이건 거의 움직임이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러셀2000은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아요. 어쨌든 나스닥과 러셀2000이 조금 더 위험 자산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그래도 상승부를 켰다는 점에서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앞서 있기는 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FOMC D-1이죠. 뭐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확실하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못 오른 게 일단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글을 쓰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H200 주기로 약속했다,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뭔가 어제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도 못 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국내 증시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못 오르는 걸 확인을 하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뭔가 오해를 풀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 싶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JP모건이 3.9% 하락했는데 JP모건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본인들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직결이 되면서 JP모건의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도 올라왔고 오라클도 올랐고 뭐 구글도 상승했고 일단 각자의 몫을 해줄 종목들은 또 각자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러셀2000 그림인데 조금 좀 복잡하죠. 굉장히 뭔가 항공포증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종목이 많아가지고. 헬스케어의 부진을 제외하면 러셀2000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색감이잖아요. 그린라이트가 확실히 좀 더 우세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중소형주 그리고 간밤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기대감은 좀 살아있구나라고 저는 감각적으로 좀 느끼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 다시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올라왔어요. 이 매파적 인하,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매파적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또 내일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움직임을 또 가져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역시 마찬가지에 보합세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고 국제유가도 아래쪽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을 앞두고 D-1의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지금 보면은 전고점 근처를 거의 이제 회복하거나 조금 넘어서고 나서 비슷한 구간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뭔가 그래서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S&P 500 지수를 오랜만에 좀 가져온 게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포지션 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한 주다. 사실 지난주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수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져가느냐, 아래쪽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이에 지표가 두 가지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ADP의 주간 고용 동향, 최근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오랜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750건 상승했고요. 증가했고요. 그리고 졸트 보고서, 그러니까 구인 구직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뭐 미세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뭔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용 좋으면은 이제 뭐 금리 인하 못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구간이고 내일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올해 벌써 3번을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성과가 전혀 안 나오는 것 또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해고도 여전히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FOMC 전망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이렇게 종합해준 그런 트윗이 있어서 요걸 캡처를 해봤는데 뭐 요거는 그냥 뭐 글자가 너무 많죠. 근데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캡처해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 의견도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JP모건은 내년 1월에 아마 금리 인하가 끝날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6월이나 7월까지는 가야 된다.
도이체방크는 9월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의 12월에 금리 인하한 이후의 시장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은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과 요걸 또 어떻게 파월 의장이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놓지 않는 이유는 연준이 일단 지금 QT 양적 긴축을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유동성을 풀 것이다. 뭐 단순히 통화정책 금리 인하만 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예상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매달 약 4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MBS 재투자까지 합치면 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월에 600억 달러씩 다시 말하면 연준이 돈을 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적 완화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전 단계에서 서서히 연준이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동성 랠리는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공공연한 차기 의장이죠. 케빈 헤셋 차기 의장 후보가 아직까지 그 금리 인하에 어떤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뭐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일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쩌면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케빈 헤셋이 이제 신임 의장이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기대감을 또 시장은 계속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요거 받고 하나 받고 더 기대하는 건 이제 QT가 종료가 됐으니까 네. 이제 Q2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은 그러니까요. 원하잖아요. 네. 원래 이제 하나 주면은 두 개 맞아요. 받고 싶고 뭐 이런 게 또 사람 마음이죠.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 요인인 것 같아요.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네. 이러다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시장이 과속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연준은 그걸 또 제어하러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뭐 아까 그 돈은 풀 수 있지만 그게 또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우리 지금 돈을 막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하듯이 풀 거예요라고 그 뉘앙스를 시장에다가 주면 안 되거든요, 연준은. 근데 이미 시장은 이제 신임 그 뭐 연준 의장도 바뀔 거고 이렇게 되면 조만간 양적 완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슬슬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변수가 되는 거죠. 아이 그 뭐 헤셋 뭐 되는 건 좋은데 또 이제 트럼프에 너무 꼭두각시가 돼서 이게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게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쵸. 이러다가 뭐 완전히 시장을 해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소비자의 신용이 급증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급증세를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제 뭐 땡겨 부채 쓰는 같은 거? 거죠. 그런 것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적절한 어떤 연준의 대응이 지금 좀 필요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의 정책을 조금 매파적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들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낙관 지수도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등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뭐예요? 수익률 격차가 역사상 이 정도까지 벌어진 적은 드물었다. 10개 종목 예, 맞습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M7 외에 또 몇 개 더 포함해서 그렇죠. 예, 상단에 있는 10개, 뭐 네. 거기 브로드컴도 들어갈 거고, 뭐 TSMC도 들어갈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그쵸. 그런 기업들의 수익률과 이 10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수익률이 너무 큰 차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조금 더 건전함, 건강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계속 이렇게 랠리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유동성 랠리를 무리 없이 가려면
그런 그 건강한 랠리를 가려면 이제 좀 못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막 M7에 막 너무 묶여서 대형주만이 답이다. 물론 그들이 정답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곳곳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소형주라든지 비트코인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슬슬 로테이션이 조금씩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점점 상방을 다시 외치고 있는 게 작년 뭐 초 이후로 거의 최대치라고 하니까 이게 투자 심리거든요. AAII라는 곳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먼트를 측정을 한 건데 계속 상방을 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속하지만 않으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도 일어나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룸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계속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AI 쪽에 있어서 기업의 활용이 늘어나고는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있지만이라고 한 거는 뭐죠? 수익성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결국에는 이 돈이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방향성이 AI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활용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걸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생성형 AI의 1단계 구간에서 에이전틱 AI 기업들이 점점 비서형을 쓰고 요게 이제 B2C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가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상상했던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AI로 가는 과정에 점점 기업들이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근데 이제 의외로 개인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AI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진짜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뭐 가끔 버블 논란도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B2B에서 증명을 해서 B2C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 구간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노스랜드라는 곳에서 이번에 전망을 한 게 뭐 AI의 인프라가 어느덧 7회까지 왔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그 7회, 8회, 9회가 이제 야구에 거의 3분의 1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3분의 1이 여전히 2027년까지는 인프라 투자 뭐 버블이 있을 수는 있어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그 B2C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깨면서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는데 AI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빌 게이츠가 간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AI의 최고의 승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서 그 누가 결국에는 그러면 이 AI의 과실을 완벽하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간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챗GPT가 9억 명 수준의 액티브 유저, 주간 액티브 유저가 9억 명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챗GPT가 압도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but 제미나이가 캐치업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유동성 랠리가 뭐 가동이 된다면 결국에는 AI 쪽으로 향할 돈을 그 방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둘이 결국에는 원탑 투탑을 계속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좀 더 공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지금 오라클 실적 발표가 언제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예, 수요일이라서 우리는 지금 수요일, 미국은 지금 Tuesday, 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바쁘네요. FOMC 네, 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오라클 실적 발표 얘기하고. 오라클 실적은 네. 아마 저희가 라이브로 전달 드리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H20칩 중국 수출 얘기를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200칩. 200칩. 네네. 근데 이거 뭐 얘기가 시장에서 분분해요. 해준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또 뭐 좀 덜 쓸 수도 있다는 그쵸, 둥, 이게 그쵸. 너무 네. 늦어질 수도 있다는 둥, 뭐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네. H200 칩을 준다고 해서
이거를 막 쌍수 들고 환영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그들도 이제 자리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칩을 어쨌든 자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데 야 엔비디아 H200 들어오는데 중국 기업들 뭐 알리바바 바이두 너네 이거 많이 사야 돼? 많이 사야 돼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 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SNS가 올라왔는데 주가는 아쉽지만 이렇게 답답한 답보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박스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죠. 하반기 내내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좋아도 못 가, 그리고 뭐 중국 수출을 해준다고 해도 못 가 이러니까 엔비디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뭐 이게 마켓워치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네. 추가적인 지정학적 장애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오폴리티컬 로드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건 단순히 1단계일 뿐이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의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중국이 정말로 이걸 원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원해요, 무조건. 그렇죠. 지난번에 에이펙 회담 와서도 이제 중국은 히토류, 미국은 칩, 요거 이제 딜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중국도 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막 진짜 환영하고 막 많이 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그림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자존심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굳이 따져보면 비유를 해보면 막 갑자기 아이폰을 막 중단을 시켰다가 판매를 중단시켰다가 아이폰이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대요. 그렇게 됐을 때 막 우리나라에서 야 아이폰 빨리 아이폰 사세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삼성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외제차 사세요 막 이렇게 막 광고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네. 뭐 그런 상황에서 H200이 물론 좋고 그 중국 기업들이 이걸 썼을 때 AI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질 거는 중국도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막 이렇게 막 흥분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뭐 그 표현을 안 하죠. 예. 그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그 규제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H200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쟁의까지 못하고 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요? 중국 정부가 그런 걸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너는 이만큼만 사. 예. 들어오는 것도 이만큼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 분기 실적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뭐 시장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정말로 훌륭한 선택이었는가? H200을 중국에 넘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중국의 그 AI에 대한 어떤 추월 속도가 정말 빨라질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과연 훌륭한 선택이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시장에서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저는 미국도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블랙엘로 넘어간 상황이고 곧 베라루빈, 루빈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건데 H200 정도는 뭐 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거기서 25% 수수료까지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거를 허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 것 또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엔비디아만 AI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시야를 좀 확대해서 보면 대만의 AI 수출은 여전히 11월에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56% 늘어났다. 대만의 AI 수출이 늘어났다는 건 당연히 TSMC죠. 예,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주가는 엔비디아와 비교했을 때 잘 가고 있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어느덧
둘 다 딱 이제 신고가 경신하기 직전이네요. 예, 이런 상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론의 목표가가 많이들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어떤 뭐 물론 가격이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HSBC에서도 목표가 330달러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다음 주에 또 혹은 뭐 내일 마이크론 어떤 신고가를 또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뭐 꼭 엔비디아만 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계속 시야를 확장해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 투자처가 AI 쪽에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유는 항상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죠. 반독점. 구글의 AI 콘텐츠 활용 관련 반독점. 이건 뭘까요? AI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왜 구글에서 반독점을 그러니까 당할까?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를 갖고 활용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이제 AI로 뭔가 그림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그런 게 나노 있잖아요. 바나나? 예,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신기하죠. 네.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로 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의 주가가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렸거든요. 예, 근데 요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온 배경을 보시면 그 미국의 이제 전쟁부라고 해도 되죠. 예, 그 이미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들은 그 구글 제미나이 4 거버먼트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정부를 위한 제미나이. 네. 그거를 도입을 해서 그 이제 국방부 전쟁부가 그걸 좀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왜 팔란티어가 많이 생각이 나죠. 팔란티어가 이제 그쵸. 예, 국방부랑 일하다가 거기에 이제 그 민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나토까지 들어가기 시작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챗GPT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될 경우 구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동향을 쭉 살펴봤는데 메타는 그 라마라고 하잖아요. 요거 본인들의 AI 있었는데 네. 이름을 뭐 아보카도로 지어가지고 이거를 또 출시를 한다네요. 아보카도 맛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름도 바꾸고 막 AI계 이러니까. 아보카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메타가 그 비용 줄이기로 했잖아요. 거기까진 박수를 받았는데 네. 그거 어디다 쓸래 하고 봤더니 우리 라마 말고 아보카도라고 새로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당장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년까지 뭐 출시를 미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야 메타 이거 AI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빅테크 안에서 지금 경쟁이 막 챗GPT랑 제미나이 따라가려면 한창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인재를 엄청나게 오래 뽑았잖아요. 네. 돈도 많이 쓰고. 이름을 이제 아보카도라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몰라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메타는 그래서 조금 주가가 헤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인도로 간다고 합니다. 230억 달러 정도의 인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봐요. 네. 결국에는 AI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고 그쵸. 그 데이터를 얻는 데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동향을 파악하는 그 자료가 많이 필요한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1번이 중국이고 2번이 인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미리 좀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물론 주가는 계속 무겁지만 그래도 메타에 비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도 가는 게 약간 유행인가 싶더라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그 타타그룹이죠. 네. 타타그룹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인텔의 방향성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보면 트렌드포스가 오늘 또 발표한 내용 중에 하이 스탠다드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 AI가 그 확신을 주고 성장세가 점점 더 가속화된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를 좀 더 기대해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결국에 우리가 부족한 건 전력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 풍력 금지령,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신재생도 필요하다. 다 필요하죠, 지금. 예,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다. 뭐라도 해야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얻게 됐고요. 이게 웨스테든가 이게 덴마크 기업인가 그런데 요게 그 풍력을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많이 거부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소외를 이제 많이 받았네요.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 다시 고개를 들려나 싶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이미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설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3분기에만? 예.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 돌릴 때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 전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옆에다가 그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ESS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그래서 블룸에너지도 주목을 받고 그런 건데 태양광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T1에너지 이번 주 초였나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야 신고가 깨니까 계속 날아가네요. 예,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어보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광 트랜시버, 광섬유로 만든 그런 트랜시버를 해야 그래야 이제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데이터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광.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브로드컴, 루멘텀, 코이어런트. 그래서 루멘텀과 코이어런트의 주가도 최근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서 뭐 이거를 지금 사기는 좀 어렵죠. 네. 예, 그렇지만 계속 이런 쪽으로 확장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은 계속 돌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93,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과연 이제 93,000달러 찍고 10만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간밤에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쇼커버가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아, 또 쇼커버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난번에도 93,000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 쇼커버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숏을 이미 많이 쳐놓은 네.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쳐놨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커버링이 나오면서 네, 요즘 이런 종목들 뭐 국내 증시에서도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맞아요. 쇼커버 나오는 종목들. 근데 결국에는 요게 그래서 뭐 올해 초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쯤에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상승으로 마감을 하느냐, 뭐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사실 우리가 이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스트래티지라든지 비트마인의 주가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클 세일러 CEO가 스트래티지 CEO죠. 또 샀대요. 10억 달러 정도를 이 와중에 또 샀다고 하면서 네. 뭐 저가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면 지금 사는 거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올라왔고요. 비트마인의 주가가 또 최근에 반등 탄력이 꽤 셉니다. 오늘 또 한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을 또 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반등 탄력이 비트코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서클도 아랍에미리트 쪽에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요게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원래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동을 걸었죠. 이거 너무 독점 아니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파라마운트가 갑자기 뭐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여기가 이제 넷플릭스가 주당 뭐 3달러 미만인가 2.7달러인가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파라마운트는 3달러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워너브라더스 회사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파라마운트가 가져가는 게 낫기는 하죠. 그리고 파라마운트가 제시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넷플릭스로 넘어가면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워너에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영화관에 거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좀 더 빨리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라마운트는 우리는 영화관을 계속 지지한다. 영화를 계속 영화관에서 걸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네.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졌고 그리고 이 파라마운트에 투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러드 쿠슈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그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넷플릭스 제동 걸고 트럼프 사위가 파라마운트 진영에 있다는 거 보면 이게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넷플릭스가 일단 협상권을 획득했으니까 넷플릭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독점이라서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 TV 타임 시간을 보면은 뭐 유튜브랑 경쟁을 같이 한다고 보면은 넷플릭스가 뭐 독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최근에 구글 크롬이 독점이 아니라고 했던 것도 이게 AI 챗GPT 시대에 그걸 갖고 독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단순히 그냥 넷플릭스만 갖고 독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덕분에 날아가는 건 워너브라더스의 주가만 날아가는데 제가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연금이 올해 1월에 370만 주를 샀대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워너브라더스를. 진짜요? 네. 올해 1월에 이거 아무도 안 볼 때, 막 우와. 10달러 이럴 때. 투자 엄청 잘했네요. 지금 네. 3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네. 그래서 흥미롭더라고요. 어쨌든 워너브라더스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음.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한다라고 소식을 전에 들은 날 저한테 메일 한 통이 왔어요. 넷플릭스로부터. 그래요? 안 오셨어요? 넷플릭스가? 아, 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안 보고 워너브라더스. 지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할 예정임을 발표했고, 이게 어떤 그런 변화가 있냐라면서 뭐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 더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설득을 좀 하는 내용이 이미 뭐 저는 주주는 아니고 그냥 이용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그냥 끝난 다 줄 알았는데. 도장 찍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변수가 조금 남아 있었군요. 네. 역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삼프로아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제품 오늘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요 이제 핑크 색깔 제 옷장에는 핑크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핑크를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고 지금도 사실 핑크를 안 입는데 오늘 삼프라뜰에서 요 니트를 딱 봤는데 오늘은 한번 핑크를 도전해보자 했는데 다들 또 잘 어울린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은 우리 회사에 여직원 전 직원에게 이 니트를 선물해주고 싶다. 핑크색을 하세요. 네, 왜냐면 삼프라뜰이라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 폴로니트 스웨터를 7만 원대에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늘 그렇지만 저는 M 사이즈 입었고요. 우리 명성님은 지금 네이비 컬러 입었는데 빨간 네. 색깔 로고가 장식이 되어 있는 저 제품을 엑스라지 이거 사이즈를. 라지던데요? 라지예요? 네. 라지도 괜찮네요, 핏이. 네. 라지. 이 폴로가 원래 살짝 좀 크게 나온 부분들이 있죠. 네, 엑스라지, X20부터 X라지 사이즈까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명성님이 105 사이즈니까 라지 사이즈 쪽 어깨핏 딱 맞게 입으시려면 라지 사이즈 좋고요. X라지는 한 110 사이즈 정도 입으시는 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지금 명성님이 입은 네이비 컬러, 제가 입은 핑크 컬러, 그리고 블랙, 화이트, 블루까지 5가지 저희가 컬러를 준비를 했고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병행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7만 원대라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습니다. 요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꽈배기 패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조금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냥 밋밋한 니트가 있고 꽈배기가 있는데 요 꽈배기가 들어간 게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 제가 잠깐 핏을 보여드릴게요. 전 M 사이즈 이렇게 입었고요. 요게 로고가 다 컬러마다 달라요. 명성님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푸른 색깔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요런 핑크는 핑크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쿨톤 피부이신 분들 있죠. 되게 새하얀 분들 그런 분들 입잖아요. 그럼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저보다 더 예쁘게 아마 어울리실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겨울철 하면은 우리 또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는 로션, 세럼만 발랐다면 이제는 크림까지 추가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줄기세포 스킨케어 제품의 8종을 선보이는데요. 이게 얼마냐면요. 8개 다 드리는데 3만 원이에요. 이건 사야겠네. 8개. 이게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크림은 4가지 종류인데 폴 메디슨이라는 브랜드의 줄기세포 올인원 인텐시브 탄력 크림, 진정 크림, 고보습 크림, 디톡스 크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고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요거 4개 사서 우리 엄마는 탄력 크림 그리고 우리 아빠나 뭐 동생은 시카 크림 그리고 스킨 디톡스 크림은 아빠한테 드렸으면 좋겠고 고보습 크림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볼 이렇게 막 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거 하나에 거의 한 5,000원 꼴도 안 해요. 요거는 앰플입니다. 고보습 앰플. 그러니까 요거 먼저 바르시고 그다음에 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디톡스, 고보습, 진정, 탄력 4가지 라인으로 모두 준비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라인 쓰실 필요 없어요. 나는 앰플은 디톡스 쓰고 그다음에 로션은 시카 진정 크림 쓰고 싶다 하면 믹스해서 쓰셔도 되는데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고 그냥 화장품 아니고 줄기세포가 지금 배양액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성 화장품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가격대가 하나에 지금
4,975원꼴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쟁여두시고 팍팍 쓰세요. 아끼지 마시고 팍팍 쓰는 용도로 요 크림, 그다음에 앰플 세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피부도 좋히고 화사하게 니트 하나 구입하셔서 커플룩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향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